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입니다. 맨날 라이브 편집뿐만 올려드리다가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계약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런 것들 팔로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그 길에 발을 내딛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빌딩을 사고 싶은 분 혹은 연내에 꼭 사겠다고 다짐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물을 보셔도 되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를 하다 보면 맨날 비슷한 콘텐츠 찍는 것도 곤욕이거든요. 연애참견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좀 바꿔서 빌딩 참견이라는 코너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건물 매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건물 매각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빌딩 참견 시간에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부동산 빌딩 참견, 오늘 그 1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시세 10억대 중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30대 후반 가장입니다. 마포구에 10억대 중반 아파트 너무 좋은데? 직업은 남들이 들면 알만한 땡땡전자. 직업도 너무 좋으세요. 연봉은 엄청 대단하진 않아도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운 좋게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셔서 매입한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일전에 투자해놨던 코인도 많이 올라서 수익 실현도 꽤 했고요. 와이프와 20, 30대에 열심히 번 돈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서 현금이 지금 5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각하고 하면 6, 7억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연히 꼬마 빌딩 투자라는 것도 알게 되어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몇 차례 성공하면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이프는 반신반의하네요. 아파트 그냥 확 팔아버리고 공격적으로 투자해볼까 싶은 마음이 커진 저, 이런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을 읽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빌딩 언니의 참견이 시작돼야 되겠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특히 지금 마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 정도면 꾸준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 있고 또 실거주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5억이 있고 지금 이분은 땡땡전자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연봉도 좀 괜찮을 거고 와이프도 돈을 하루하루 번다고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에쿼티를 조금 더 만들어서 5억에서 6억, 7억 정도만 돼도 20억대에 마포에 뭐 괜찮은 꼬마 빌딩 같은 거 검토하실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지금 보유하시고 추가로 건물도 같이 우선 보는 걸로 시작하셔라예요. 두 가지 솔루션 줄게요. 첫 번째, 5억 원 정도로 볼 수 있는 건물을 우선 검토하세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 두 가지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젊은 분들 건물 사시려고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최근에요, 되게 비슷한, 그분도 직장인이시고 신혼부부였고 5억 정도인 에쿼티를 가지고 건물을 검토를 하셨는데 중구에 있는 1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도 건물을 거의 100개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물건을 하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 물건 잡아도 되겠다 라는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하셨고 지금 건물주 되신 거죠. 그래서 5억으로도 볼 수는 있다. 근데 매물 적기 때문에 내가 이 시드를 어떻게 하면 빨리 늘릴 수 있을까는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 하나를 더 드리면 내가 매월 저축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에쿼티를 언제까지 얼마를 늘릴 수 있는가가 플랜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물건을 보는 시간에도 내가 계속 돈을 모으고 계약을 하고 나면 잔금까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통상 하거든요. 그러면 잔금까지 하는 동안 또 내가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면 매입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실질적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정말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매월 어떻게 현금을 저축할 수 있고 에쿼티를 늘릴 수 있고 언제 시점에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제 생각에 반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냥 저는 참견하는 오지라퍼 빌딩 언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솔루션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종로구 일반 상업지에 위치한 30억대 준신축급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2021년에 임대 세팅이 완료된 3% 정도에 맞춰진 수익형 건물을 매입했는데요. 역에서 거리도 좀 있고 인근의 거래 사례는 없지만 당시에는 금리도 낮고 특별히 관리할 것도 없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 시점 금액이 올랐을 걸 예상하고 인근 거래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오르지는 않아서
속상하더라고요. 이러면 또 속상하죠. 왜냐면 기대치가 있으니까. 서초구 쪽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서 건물을 팔고 현금을 좀 더 얹어서 갈아타 볼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파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나쁜 건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적정선에 파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가끔 빨리 팔고 싶은 생각에 부동산에 연락을 많이 해보기는 하는데 급매로 던지자니 아쉬운 마음이 들고 급매로 나온 물건을 놓치고 싶지도 않은 마음이네요.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일 고민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매도자분들.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팔자니 좀 싸게 팔아야 될 것 같고 지금 안 팔자니 좋은 물건 놓칠 것 같고 진짜 미치겠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100% 빨리 파시고 갈아타는 방향이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이패드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매 물건이 눈앞에 아른거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야 끝나는 거예요. 요거 보내주신 우리 사연자분 빨리 팔려면 차익을 너무 기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물건 수익형으로 매입하셔서 건물 건드리지도 않으셨고 그냥 수익만 계속 보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또 수익형으로 가져가실 매수자를 찾아서 매각을 해야 된다. 대표님 시세에 맞는 가격에 빨리 파시고 원하시는 서초구 좋은 물건 매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로구 일반 상업지에 명도를 내가 해주고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면 조금 더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물건은 내가 명도도 할 수 없고 그냥 수익형이라는 정확한 컨셉으로 팔아야 돼. 그러면 수익률을 맞추셔서 시장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손님이 오퍼를 하겠죠. 왜냐면 종로구 일반 상업지에 30억대 수익 3%짜리 물건이라고 했을 때 충분히 셀링 포인트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입지 차이가 있고 가격이 오르는 곳이 있고 떨어지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4년 동안 보유를 했지만 사실상 크게 오름세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오름세가 생길까요? 내가 가진 건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 건물을 내가 좀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면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셔라. 그리고 비교하셔라. 라고 하면 아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빌딩 참견은 아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꼭 생각해 주시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시면 우리 사연자분도 보시기에 너무 좋겠죠? 오늘 두 가지 참견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매수인의 고민이었고 하나는 매도인의 고민이었는데요. 빌딩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하세요. 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연애 고민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자랑 헤어질까 말까? 이 여자랑 사귀어도 될까? 이런 고민하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건물이랑 사람이랑 비슷하거든요. 10명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10명이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근데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건물을 내가 10개를 고민해. 그러면 건물이 또 다 가지각색이에요.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배우자 고르듯이 건물 고르세요.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너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저 빌딩 언니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에도 많은 참견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구독 잊지 마세요. 안녕.